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하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준비를 했고, 뭐 얼마나 걸렸고,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준비 과정을 조금 공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공부 관련해서도 준비하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1년 동안 착착착 준비했던 거를 같이 나눠드리고 도움드릴 수 있는 거는 도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우선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총 11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1년을 잡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아요. 일단 가을 학기 스타트를 기준으로 가을 학기에 하려면 원서가 그 전해 겨울에 마무리가 됩니다. priority 데드라인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정도에 마무리가 되고 한 1월 정도까지 지원이 마무리가 되면 2, 3월에 발표가 나서 몇 달 후인 9월에 이제 학기가 시작되는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보통 만약에 25년 9월 학기 시작이다 라고 하시면 24년도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24년도 초쯤부터 준비했습니다. 우선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원을 할 때 보통 이제 영어 성적을 요구를 하잖아요. 저희는 international student니까. 그래서 보통 토플이랑 IELTS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러저러 이유로 그거와 관련된 영상은 또 되게 구체적으로 요 영상에 있으니 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IELTS를 선택해서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총 2달 걸렸습니다. 시험 유형판 조금 보고 라이팅이나 스피킹은 피드백이 필요해서 그거 받으려고 학원을 한 달 다녔고요. 또 나머지 한 달은 그냥 제가 집에서 혼자 열심히 해가지고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디자인 경험이 전혀 없고 그 비슷한 관련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내가 이걸 지원하기 전까지 조금 타임이 있고 뭐 포트폴리오도 준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텀이 있었죠. 저는 여유를 잡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내가 이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조금 맛보기라도 한국어로도 배웠으면 좋겠고 여차저차해서 부트캠프도 했었습니다. 부트캠프는 국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6개월짜리를 했었고요. 그래서 대충 24년 상반기는 부트캠프에 집중했어요. 그 부트캠프 생각보다 정말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면서 뭐 포트폴리오도 쌓고 이런저런 이론들도 많이 배우고 했었던 것 같아요. 목이 왜 이러니? 물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아무튼 저는 상반기는 거의 부트캠프를 하면서 보냈고 그 사이사이에 어쨌든 계속 컴퓨터 하고 하니까 부트캠프는 따로 하면서 이제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할지 프로그램이랑 학교들을 서치를 했어요. 틈틈이 하고 뭐 필요한 거 딴 거 뭐 있는지. 왜냐면은 본격적으로 지원을 할 시기가 되면 너무 정신없고 챙겨야 될 게 많으니까 미리미리 극 제2의 성향인지라 이렇게 딱딱 좀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월쯤 부트캠프가 끝이 나고 그 전에는 사실 SOP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되게 그냥 조금 대충 준비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트캠프가 끝나고 집중할 게 끝나니까 그 뒤로는 3개월은 진짜 거의 아침에 눈 떠서 자기 전까지 SOP만 보고 쓸 정도로 3개월을 거의 그거에만 매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9월부터 12월까지 뭐 제가 쓸 것들 SOP나 short essay 아니면 어떤 학교는 비디오 에세이도 요구를 했었어서 뭐 그런 거 촬영하고 뭐 성적표 이런 거 준비해놓고 추천서 부탁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나머지 한 3, 4분기에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가 저의 타임라인이었고요. 미국 유학 준비에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요 주제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고 일단은 자기가 어디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갈지 검색을 해야 돼서 검색하고 리스트를 좀 리스트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학교에서 인포메이션 세션이라고 그러니까 설명회를 열어줘요. 그게 일찍 하지는 않고 되게 거진 지원하는 시기쯤?
한 2개월쯤? 2, 3개월? 3개월도 너무 일러요. 한 2개월? 한 10월, 11월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를 여는 곳이 있습니다. 내가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만으로는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대충 이 학교의 분위기나 이 학교 뭐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이 있는지를 검색할 때보다 조금 더 도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제 학생들도 뭘 얘기를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듣고 제가 작성해야 될 거 작성하고 추천서 부탁드리고 팔로우업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보통 미국의 경우 추천인이 3분의 추천서가 필요해서 골고루 조금 뭐 교수님, 일하셨던 분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한국은 또 추천인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색하기도 하고 안 해보셨던 분들이면 좀 더 거부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어느 분한테 추천서를 부탁드려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의 경우도 너무 시간이 다 돼서 부탁드리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으면은 조금 그분께 하나 이런 거 준비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미리 언지를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웹 포트폴리오 제작, 레주메 제작, 비디오 촬영, 뭐 그 외 등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뭐 그 서류라는 거는 사실 성적표나 가끔 어디 학교는 성적 공증도 받아야 돼서 뭐 그런 것들을 준비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진짜 할 것도 너무 많고 이게 내가 지원하는 학교가 점점 많아질수록 하나하나 어떤 학교에 어떤 게 필요하고 요구 조건이 뭔지 이런 걸 다 체크를 해야 돼서 팔로우업 할 게 많아서 타임라인을 조금 넉넉하게 잡고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 나가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뭐든지 미리미리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국 유학 준비 대체 얼마나 들었을까요? 오늘 목소리가 왜 갑자기 맨날 집에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말을 하려니까 목이 갔나 봐요. 그래서 자꾸 물을 마시게 되는데 anyway 저는 총 300만 원 들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얼마 안 들지 않았나요? 저도 궁금해서 다 끝나고 정산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준비 얼마 안 들었는데 그리고 나 이거 안 했으면 진짜 코딱지만큼 들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역을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IELTS를 준비할 때 학원을 한 달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피드백을 받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를 받으려면 집중반을 들었어야 돼서 그게 한 달치가 129만 원이었어요. 9 to 6? 10 to 6? 10 to 5?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뭐 거진 대충 하루 종일 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큽니다. 그게 거의 절반이잖아요. 129만 원 들었고 IELTS 원서비가 30만 원이라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 정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재응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거기서 그만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많이 드는 게 어플리케이션 피죠. 이제 학교들이 지원을 할 때 학교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지원비 뭐라 그러죠? 어플리케이션 피를 받습니다. 그게 대충 그래드스쿨은 한 100불, 110? 요 언저리인 것 같고요. 저렴한 데가 한 90? 좀 심한데 했던 데가 한 120불 정도까지였어요. 근데 여기서의 꿀팁은 뭐냐면 어플리케이션 피가 사실 학교를 많이 내면 낼수록 당연히 내가 내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fee waiver 코드를 줘요. 이 코드는 보통 이전에 말씀드렸던 인포메이션 세션 때 참석을 하면은 이메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보통 서치하실 때 인포메이션 세션이 있으면은 꼭 등록해놓으면 레지스터 해놓으면 이메일 날라오니까 그때 들으시고 어플리케이션 fee waiver 코드도 받으시면 좋고요. 뭐 이메일로 날라오지 않더라도 진짜 참석을 하면 그때 채팅방에 올려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게 짤짤하게 그래도 한 100불, 120불이면 지금 거의 환율이 1,400원대이기 때문에 꽤나 큰 돈입니다. 그거를 받아내시면 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도 한 4개인가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1,000불이 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도. 그래서 이렇게 조금 짤짤이를 아낄 수 있는 꿀팁이라는 점. 그 다음이 조금 돈 아까운 게 Credential Evaluation Fee, 공증비거든요. 이제 이게 제 성적, 학부 성적, 한국에서 나온 학교 성적을 이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게 모든 학교가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는데 어떤 학교에서 저는 그걸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할 때 결국에는 공증을 받았어요. 막 걔네가 추천하는 업체에서 통해서 해가지고 딸려내고 했는데 아니 이런 거는 붙여놓고 나 너네 학교로 갈게 하면 그때 하지.
150불 날렸지만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교환학생으로 다녀온 와세다 대학의 학부 증명서도 내야 되는 학교가 있어서 그거 800엔 뭐 한 그 정도 들었어요.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총 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준비하는 동안 독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더 적은 돈으로 준비를 하실 수 있어서 준비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저의 경우는 이제 SOP나 퍼스널 스테이트먼트를 첨삭을 뭐 가족이나 재학생 분들께 부탁을 드려서 첨삭 비용이 따로 들진 않았지만 어떤 분들은 링글 같은 그런 첨삭해주는 데 맡기시기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그게 비싸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데에 이제 부탁을 하면은 좀 그런 거 플러스 알파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대학원, 어떤 프로그램을 가야 할까요? 가 질문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의 경우에는 북미 대학원의 HCI 분야로만 알아봤었고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 보통 참고하시기 좋은 거는 그냥 Top Grad School Rankings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순위가 사실 한국도 학교 순위 발표할 때 어떤 매체에서 하냐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지표로 하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객관적 막 정말 딱 이거야는 아니지만 대충 참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Top Grad School Rankings 아니면 HCI School Rankings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됐던 것 같은데 뭐 최신으로 latest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 분야로 유명한 탑스쿨 같은 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충 북미에서 HCI, 뭐 UX 이런 석사 프로그램은 종합대학과 아트스쿨 이렇게 두 학교로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트스쿨의 경우는 뭐 Art Center, SVA, CCA, Parsons, Pratt 뭐 요 정도의 아트스쿨들이 있고 이 학교에서 뭐 Experience Design, Interaction Design 이런 프로그램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학교들은 다 종합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HCI도 사실 너무 방대한 학문이니까 학교를 보고 프로그램을 서치하실 때 커리큘럼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어떤 학교의 경우는 되게 엔지니어링 포커스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리서치, 어디는 디자인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하시고 싶은 공부가 어떤 건지를 명확하게 하신 후에 커리큘럼을 보시고 조금 메모해 보시고 특히 제가 더 도움이 되었고 추천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하고 나면 그 학교 다니시는 재학생분들 링크드인으로 연락을 해서 뭐 커피챗을 요청드린다든지 아니면은 조금 그냥 채팅으로만이라도 간략하게 여쭤보실 수 있는 것들 여쭤보시면은 뭐 답을 안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되게 친절하게 정말 장문으로 뭐 커피챗을 직접 너무 쓸 게 많아서 그냥 줌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셔서 그런 식으로 요청해 보시는 것도 너무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재학생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제일 정확하고 사실 커리큘럼에 우리가 수업명만 보면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지 잘 모르잖아요. 뭐, 이런 수업이 있는데 실제로 들었는데 나한테 도움이 됐다 아니면 되게 도움이 안 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무조건 내가 어느 정도 되게 마음이 가는 학교다 하시면 커피챗을 요청드리고 재학생들의 의견을 받는 거를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학교나 프로그램을 검색할 때 어떤 걸 고려해야 되나 이런 거에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나눠봤는데 일단은 학교의 네임 밸류입니다. 이거는 어딜 가나 다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 네임 밸류가 있는 학교를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프로그램의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퀄리티 이런 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배우고 싶은 거랑 학교의 방향성이 일맥상통하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너무 중요한 거 코호트 알럼나이. 왜냐면 이제 미국도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많이 잡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졸업생들이, 재학생들이 어디서 인턴을 하고 어디서 일을 한
졸업생들이 어디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네트워킹도 결국엔 나의 자산이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는 학교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코호트가 많을수록. 물론 뭐 많다고 좋진 않아요. 그렇지만 많으면 좋을 수 있다. 뭐 한 이 정도? 그 다음으로 조금 미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건 바로 학교 위치입니다. 학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좀 특정 공과대학 이런 거 말고는 대부분 이제 좋은 학교들이 서울에 밀집되어 있고 서울은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위치가 중요하진 않잖아요. 어디에 가도 다 대중교통도 잘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치만 미국은 땅덩이가 이만하고 도시냐 시골이냐 물론 당연히 시골에도 좋은 학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시골이라는 건 대도시가 아닌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학교 위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왜냐면 학교는 너무 명문대인데 이 주변이 캠퍼스 도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회사들이 없는 위치인 경우에는 이제 여름 인턴십이나 졸업 이후에 하려면은 지역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외국 학생으로서 어쨌든 이사하는 게 쉽지 않고 여러모로 복잡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한 곳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캠퍼스 도시면은 그 이외에 할 게 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치만 이제 허허벌판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미국에 연고가 없는 유학생이라는 조건 하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바로 돈, 튜이션이죠. 사립과 주립의 튜이션 차이가 꽤 있고요. 제가 커피챗을 많은 분들이랑 했었는데 이제 여쭤봤을 때 왜 그 학교를 결국 가셨나요?를 여쭤봤을 때 튜이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비슷비슷한 학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가 이제 딱 마지막에 골라야 될 때는 튜이션을 보는데 네, 좀 차이가 있어요. 뭐 주립이라고 무조건 싼 것도 아니고 근데 보통 사립의 경우는 조금 가격대가 있는 편이고 주립의 경우는 해당 프로그램이 fee-based 프로그램이냐 아니면 주에서 보조금을 되게 많이 주는 주가 이렇게 세금이 풍족한 데면 이렇게 조금 프로그램이 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저는 튜이션을 보고 고르진 않았는데 같은 주립대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3배 차이가 났어요. 근데 그 3배가 거의 한 2만 불, 3만 불 차이였어가지고 네, 엄청 크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고 학교를 고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학교 서치를 마무리했다. 그러면은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는 unofficial transcript, 성적표입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원 단계에 성적표 사본을 요구를 하거든요. official이라고 적혀 있어도 자세히 보면은 그냥 copy of unofficial transcript이라고 써 있어서 한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성적표 다운 받으셔서 그냥 스캔 뜨면은 그거거든요. 그거를 흑백이랑 컬러 이렇게 그냥 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양면 이렇게 해서 미리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지원할 때 그냥 호도독 하면 돼서 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토플과 IELTS입니다. 요즘 많은 대학원들이 GRE를 없애고 있는 추세예요. 공부를 잠깐 해본 사람으로서 너무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원하는 단계에서는 조금 스트레스가 덜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요구하는 미니멈 스코어가 달라요. 특히 당연히 좋은 학교일수록 조금 높은 점수를 요구를 하고요. 특히 요 스피킹 섹션을 따로 스피킹이 요 정도는 돼야 돼. 라이팅 요 정도 돼야 돼. 이렇게 스피킹, 라이팅은 나눠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CV와 레주메. 이력서를 말하는 건데 뭐 연구하시는 분들은 CV, 업무를 하셨던 분들은 레주메라고 부르고 똑같이 미국식 레주메 폼에 맞춰서 채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를 다루기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고요.
네 번째가 또 가장 많은 공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SOP, Statement of Purpose and Personal Statement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 3개월을 밤낮 주구장창 컴퓨터만 보고 살았던 그건데요. 이 두 개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시면 SOP는 학업 계획서, Personal Statement은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이 두 개가 사실 명확히 나눠져 있진 않아요. 그냥 학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학교마다 그 이제 이름이 있고 타이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질문이 있거든요. 그 질문을 읽어보시면은 얘네가 학업 계획서를 요구하는구나,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구나라고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보고 그냥 그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마다 어쨌든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질문이 뭐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2개인 경우에는 뭐 1번이 자기소개서 같은 느낌, 2번이 학업계획서 같은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질문 보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5번째는 바로 포트폴리오. 이제 HCI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대다수의 학교들이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과 다르게 웹 포트폴리오를 요구하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제작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기존 포트폴리오가 있으셨어도 또 한국에서 그 입사 지원을 할 때 쓰는 PDF 스타일이랑 조금 정리하는 게 미국이 원하는 포트폴리오의 느낌이랑 조금 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좀 새롭게 개편을 하셔야 되고 없으셨던 분들은 프로젝트를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바이브 코딩이 나와서 조금 편하게 제작하실 수도 있고 조금 내가 좀 더 디자인을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리고 피그마도 피그마 사이트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거 통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할 땐 없었거든요. 저도 이제 개편해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6번째는 비디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챗GPT나 그런 클로드 이런 AI가 생기면서 어쨌든 글을 쓰는 게 AI 도움을 많이 받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정말 통으로 다 AI가 쓰기 때문에 이놈이 진짜 영어를 하나, 이놈을 봐야겠다라는 느낌에서 비디오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많이는 안 하고 3개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보통 1, 2분 내 영상으로 그냥 자기 PR의 주제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디오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딱히 정형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약간 되게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내가 진짜 왜 이 학교에 가고 싶은지 나 자체를 보여주는 비디오다라고 생각하시고 되게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편하게 생각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7번째, 샘플 에세이. 이거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조금 됐어요. 그 SOP랑 별개로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써야 되는데 HCI가 보통 어떤 학교들은 Information School, iSchool에 속해 있는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질문들이 What is the most interesting information problem you have ever solved? 이런 인포메이션 관련 주제를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나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교들도 있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SOP랑 별개로 또 조금 뭐 한 200에서 300, 500 words를 적어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SOP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제 학생 분에게서 들었지만 그래서 이것도 꽤나 열심히 쓰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8번째가 Sample Written Work인데 이거는 한 개였나? 사실 이건 옵셔널이어가지고 필수로 적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내가 나의 뭔가 이 work이 있다 하면은 썼던 걸 첨부하라고 그래요. 근데 보통 이제 논문 있으신 분들 논문 뭐 첨부하는 것 같고 전문적으로 썼던 글이 있으면 첨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요구했던 학교는 참고로 톱스쿨이었습니다. 그 다음 9번째 추천서. 추천서는 뭐 내가 쓰진 않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죠. 2-3분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고 3분이 일반적이고 오랜만에 연락드릴 준비를 하시고 예의를 갖춰서 부탁드리면 되는데 추천서도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왜냐면은
부탁드려야 될 때 이제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뭐 제가 챙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거 미리미리 하시면 좋습니다. 마지막! 이거 정말 이제 찐막이에요, 찐막. 찐막이 이제 원서비인데 원서비가 평균적으로 90불 언저리지만 어떤 데는 155불을 낸 학교도 있습니다. 대충 90불, 100불, 110불, 120불 요 언저리에서 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fee waiver 코드를 받으시면 좋다는 점. 그렇게가 지원 관련돼서 챙겨야 할 것들입니다. 편집을 하려고 보니 마지막 영상이 날아가 버려가지고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요런 순서로 유학을 준비를 했고요. 워낙 이게 인기 있는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시는 전공이라서 다들 많이 검색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할 때만 해도 사실 정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유독. 아니면 올해 가시는 분들 중에 블로그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 최대한 제가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는 했으나 사실 말 안 해드린 게 훨씬 많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시간이 부족하니까 일단은 나름 축약을 해놨고요. 이거 이외에 혹시 준비하시다가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간을 너무 짧게 잡고 하면은 약간 되게 정신이 없고 계속 마음에 안 들거든요. 조금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 하시면은 일찌감치 진짜 딱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서 해치워야 될 거, 특히 영어. 그건 진짜 단기간에 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냥 빨리 해치우고 그 글 쓰는 거에 되게 좀 오랜 시간 투자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글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하시면서 서류들 준비하시고 하시면은 좋을 거예요.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가장 원하는 학교에 가실 수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